제8장 성과 달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80대 20 법칙, 무어의 법칙, 그리고 자원 배분, 그만두기, 지속적 개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성과는 저절로 달성되거나 열심히만 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80대 20으로 더 알려진 파레토 법칙입니다. 불균형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몇 퍼센트의 결과가 몇 퍼센트의 원인으로부터 생겨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매출이나 이익의 80%는 단지 20%의 핵심 고객으로부터 나오곤 합니다. 혹은 80%의 이익은 20%의 제품으로서 나타나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지출의 80%는 20%의 항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성과를 내려면 모든 것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소수의 핵심적인 것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잭 윌치는 GE의 CEO로서 자신의 일을 가장 우수한 직원을 가장 기회가 많은 곳에 배치하고 자금을 가장 올바른 곳에 잘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우수한 직원과 자금을 집중한다는 것으로 파레토의 법칙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성과는 몇 가지를 정말로 잘하는 것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에 조직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고객에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 고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KFC는 자신의 핵심 고객인 대량 소비자들이 운전하면서 식사를 하며 운전 중에 닭고기에서 뼈를 발라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KFC는 우리의 우량 고객들이 몇 톤의 샌드위치를 다른 데서 먹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그들에게 딱 맞게 설계된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 고객을 위한 노력이 다른 노력에 비해 성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고객들이 이게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균적인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지만 소액 구자로부터는 손실을 보고 고액 구자로부터는 이익을 얻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만 보지 말고 숫자를 더 쪼개어 봄으로써 세분화된 고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각 세분화된 고객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컴퓨터의 처리 용량이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입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더 빠른 속도로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카이젠 단계의 개선, 다른 제조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기술 개발 속도를 보여주는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이자 다짐입니다. 그 정도의 목표와 다짐을 가지고 노력하고 변화해야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기 개선 규율의 기본 아이디어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해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했다 해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항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계속 바뀌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원 배분은 자금이나 인력 등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산 설비를 늘릴지, 연구 개발에 더 투자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을 더 증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느 곳에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원 배분은 중요한 문제이며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면 가장 필요한 곳에 혹은 가장 중요한 곳에 먼저 투입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원 배분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제에 자원을 배분할지 말지의 판단에 필요할 정보는 종종 자원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그 과제의 옹호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자원을 올바른 곳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나 돈, 즉 매몰 비용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된 자원 배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존 활동을 그만두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성과를 내는데 핵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중단하는 결정은 얼마나 좌절인지 알지만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조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성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자원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당신이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어떤 일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투자 여부를 평가할 때 이미 투자한 것은 무시하여야 하고 대신 지금부터 앞으로 투자할 돈이나 시간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과 지향적인 회사는 자원 배분 결정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텔입니다. 오늘날 인텔은 컴퓨터를 가동시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인텔은 주로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 측면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인텔의 경영자들은 그러한 변화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수입성 높은 칩, 즉 웨이퍼당 공원 이익이 가장 큰 칩의 생산 용량을 할당했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던 메모리 사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과거의 성공이라는 관성에 젖어 있을 때 자원 배분을 원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텔의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벤치마킹이란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입니다. 요즘의 경영자들은 벤치마킹과 최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지속적인 개선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회사에 들여오는 방법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드라이브스루 창구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도입한 것은 1970년대 웬디스의 설립자 토마스였습니다. 추가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웬디즈가 경영자보다 높은 이익과 마진을 누리자 다른 매장들은 이를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드라이브 스루를 따라하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패스트푸드 업계의 수익의 65%에 해당되고 매장 안에서 판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된 판매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좋은 관행을 찾는 벤치마킹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최고 관행은 속도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낮은 원가뿐만 아니라 속도 그 자체에 고객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의 CEO 그린버그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에서 6초를 단축할 때마다 매출은 1%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라이브스루 속도를 재고 있고 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패스트푸드의 빨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더 높은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성과가 달성되지 않습니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도 더 집중할 때 조직의 자원을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우선 배정할 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지 않을 일을 그만두고 자원을 해방시킬 때 그리고 자기와의 경쟁을 통해 더 나아지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달성의 노하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더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비서 경영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8장 성과 달성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